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재무회계 요약 강의를 할 텐데, 우리가 뭐 요약 강의는 이제 당연히 1회독, 2회독 이상 하신 분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초고수들이야 뭐 이런 것들을 안 듣고 기본 강의 듣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도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초급, 그러니까 우리 하수하고 중수분들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듣고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는 건데, 우리가 원래는 제가 이제 OT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약 강의는 저를 어떻게든 한 번을 봤기 때문에 따로 OT 없습니다. 바로 들이대는 거예요. 4장부터. 그래서 저희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4장부터 쭉 순서대로 24장까지 다 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2, 3장. 야, 그럼 1장을 또 안 하냐? 1장은 사실 뭐 책에는 넣었지만은 이제 시험과는 관련 없는 장이기 때문에 1장은 따로 강의 안 하고 뭐 바로 4장부터 24장까지 쭉 간다. 뭐 재무회계 한 10강 정도 예상. 물론 이제 늘어지면은 11강 될 수 있지만 하여튼 10강 정도 예상하고, 뭐 원가 관리는 뭐 4강. 사실 뭐 4강 정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가 관리는 더 간단하니까. 어쨌든 재무회계 우리 서브노트 강의를 진행할 텐데 뭐 보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들으면 안 되지. 말했잖아요. 일단 뭐 고수들이야 뭐 선택사항이지만 나는 좀 처음이야. 나는 이제 시간이 없는데 회계를 사실 처음 들어. 회계 원리 듣고 바로 듣는다. 비추죠, 비추. 왜냐면은 좀 빠르게 진행될 거니까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1, 2회독은 적어도 하신 분들이 들어야 된다. 예, 보죠. 뭐 잡소리가 없죠. 요약 강의는 쭉 요약된 표들이 있고, 뭐 핵심은 다 하기 때문에 뭐 불필요한 거는 사실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안 한 것들도 오히려 추가로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핵심 있는 것을 뭐 제끼고 그런 거 없고 다 한다. 일단 첫 번째 주제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 얼마냐, 이게 주제죠. 그래서 이제 현금이 어디고, 그다음 현금성 자산이 뭐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기 손가락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건데, 야 그럼 이렇게 뭐 통화 대형증권 요금을 예금 이렇게 다 구분 잘 해야 되냐? 구분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거기까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야 다음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 얼마냐, 이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도 한번 보자. 통화는 뭐 돈이지 뭐. 지폐, 종이돈이고 주와 동전입니다. 외국 돈이 포함되면 어떻게 할 거냐? 환산하면 되겠지. 외국 돈도 포함이다. 100달러가 있다. 환율이 뭐 달러당 1,000원이요. 곱하면 되겠죠? 곱해가지고 뭐 10만 원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다. 뭐 달러든 뭐 유로하든 뭐든 간에 그냥 다 환율 다 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현금은 이제 우리가 시잭 이런 말도 쓰죠. 시잭.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그래서 뭐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라 보시면 되겠고, 뭐 전도금은 이제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을 쏴줬어. 뭐 본점이 있든 지점이 있든 다 같은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이 된다. 어쨌든 미리 말했지만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통화대형증권. 뭐 카테고리 구분할 필요 없다 했지만 어쨌든 통화대형증권이 언제든지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에서 각종 수표. 각종 수표인데 이제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현금이 아닌 게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선일자 수표 제외, 그다음 이제 부도 수표 제외.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 이제 2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현금이 아닌 거. 부도 수표는 당연히 느낌상 부도난 수표니까 현금이 아닌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표로 받았는데 그게 부도난 수표래, 가짜 수표래.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그거 당연히 현금이 아닌 거는 느낌 있고, 뭐 선일자 수표는 이제 발행일이 미래.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수표는 당연히 현금이 아니다. 왜냐면은 수표 발행일이 수표를 준 날인데, 수표 준 날을 원래 그날 딱 써야 되는데, 만약에 2023년 지금 7월인데 2023년이 아니라 2027년 7월 썼어. 그러면은 수표 받은 자가 그거 갖고 은행 가서 야 지폐를 바꿔줘 하면 은행이 안 바꿔준다. 왜냐면 발행일이 미래니까.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수업 목적상 2가지가 현금이 아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싹 다 수표는 현금.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는 우편화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표야.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인데, 막 괄호를 친 것은 이제 괄호 이렇게 우편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우편한 증서 나올 때도 있어서 그렇고, 배당금 받아가라. 배당금 지급 통지표. 지금도 사실 주식하신 분들 이런 통지표가 다 나오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알아서 다 자동으로 다 계좌 이체돼 있지. 배당금 받아가라고 은행 가서 찾아가라. 이런 통지표 날라오는데 지금에 다 자동 이체되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언제든지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만기자가 들어가지. 만기가 도래된 어떤 채권의 이자표, 만기가 도래된 해서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뭐 즉시 현금화가.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은 두 개밖에 없죠.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해서 우리 보통 예금하고 그다음에 당좌 예금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 현금을 구성하고, 하지만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하겠죠. 어차피 시험 문제가 현금이 현급성 자산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 얘는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우표 당연히 현금 아니지.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이기 때문에 걔도 수입인지도 현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선일자 수표 말했던 거고, 뭐 가불주, 뭐 월급을 미리 땡겨준 거잖아. 뭐 애가 아프다고 월급을 3달치를 미리 달라, 병원비가 없다. 그럼 두 달치는 월급을 미리 땡겨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뭐 차용증서 돈을 빌리고 빌려준 거니까 이것도 뭐 현금이라 할 수 없죠. 뭐 다 채권, 뭐 채무 이런 차용증서 돈을 빌리고 빌려줬을 때 채권 채무니까 당연히 현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대표적인 것이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이죠.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내가 예금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갔을 때, 차입했을 때 은행이 예금을 담보 잡아놨어. 그럼 당연히 이 예금은 내가 차입금 갚기 전까지는 못 그건 즉시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 만큼 현금이 아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없다. 그렇게 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것을 우리가 회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데, 이런 것만 나오면 회계도 80점 이상이 나오는 과목인데, 이런 거는 가끔씩 한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현금성 자산은 이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금융상품 갖고 있어. 뭐 계정 과목은 뭐 셋 중에 하나다.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 뭐 단기 금융상품. 뭐 세 번째, 뭐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이 3개인데, 그래서 이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뭐 수많은 금융상품이 있겠죠. 얘는 후렴 취득일. 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뭐 3개월 이내 도래. 그러니까 애초에 만기가 3개월도 안 되는 초단기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의 뜻이다. 그게 이제 조만간 현금화된다 해서 현금성 자산의 뜻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단기, 장기는 전부 다 유동, 비동하고 똑같고, 유동, 비동은 전부 다 이제 결산일 기준이지. 결산일 기준. 만기가 1년 이내 도래. 만기가 1년 이후 도래.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단기는 무조건 유동이고 장기는 무조건 비동인데, 유동, 비동은 다 결산일 기준, 12월 말 기준이다. 정확하게는 뭐 1년 이하까지가 유동이고 1년 초과가 비동인데, 시험은 치사하게 뭐 이하냐 초과냐 그렇게 세세하게 짜증나게 안 내고 어쨌든 1년이 키워드다. 그 다음에 박스 보면은 뭐 박스 외울 것도 없는 게,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3개월만 체크하면 되겠지. 3개월. 그 뒤에 뭐 채권, 뭐 상한어선지, 환매채 알게 뭐야? 그냥 3개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제 시험용은 이거지. 환매채다. 뭐 당연히 기본 강의보다는 좀 이제 스피드 있게 나갑니다. 왜냐면 핵심은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소리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강의만 할 텐데, 그래서 뭐 압축 강의 아닙니까? 2분의 1로. 그래서 이렇게 나면은 이건 뭡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야. 그럼 걔는 현금성 자산. 그럼 걔는 여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4개월이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여기지. 단기 금융상품.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면은 그때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1년 이후인데, 뭐 애초에 만기 4개월이면 당연히 결산일로 따졌을 때 무조건 만기 1년 이내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시험 맨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물어봅니다. 단기, 장기 물어볼 것도 한데, 각종 시험에서 맨날 얘만 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그래서 그 꽁무니가 중요한 거, 괄호가.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 현금성 자산 판단할 때 보고기간 종류를 뭡니까? 이게 참 회계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지. 보고기간 종류. 같은 말이 뭐 재무상태표일, 또 뭐 결산일,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12월 말입니다. 항상 수험생은 사업연도가 1월 1일 12월 말이고 언제나 우리는 수험목적상. 그럼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보고기간, 종료일 다 같은 겁니다. 12월 말. 이 네 개 다 같은 거예요. 하여튼 현금성자산 판단할 때 그게 아니라 취득일로 한다. 취득일로 한다. 12월 말이 아니라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이야.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현금성 자산이 맞잖아요. 근데 사용이 제한돼 있어. 그 뭡니까? 현금성 자산 안 된다. 왜냐면은 이것도 상황이 이거죠. 대표적인 게 차입 후 담보 잡힌 금융상품. 그 차입 후 담보 잡힌 금융상품. 내가 차입금 갚기 전까지 즉시 현금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분명히 현금성 자산이 맞는데 여기서 탈락이 돼서 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건데? 뒤에 문장으로 나오겠지만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 또는 단기 금융상품. 그러니까 요런데 이게 만약에 사용이 제한됐어.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차입 후 담보 잡힌 기간이 6개월이야. 그러면은 단기 금융상품. 차입 후 담보 잡힌 기간이 2년이야.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이해 잘 되는 것만 시험에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돌아봐서 알죠. 이런 거는 쉬운 편이었던 거죠. 작년에 요약 강의 때 제가 이제 제 기억은 정말 쉼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뭐 뻘소리 하나도 못하고 맨날 강의만 했던 것 같아. 이번에도 막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은 다 하는데 2배속으로 2배속이 아니라 시간이 2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강의만 합니다. 당자예금, 당자차월. 뭐 기본 강의 때야 막 그림 그려가면서 분계를 끊어가면서 했지만 우리는 요약 강의답게 그래 핵심이 그래서 뭔데 당자예금 아까 요금을 예금으로서 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걔는 이제 현금이 맞고 다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 어서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 했었던 것이다. 차입 후 담보 잡힌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당자예금이 당자차월인데 걔는 사실 은행한테 돈 빌린 거 아니겠냐?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당자예금은 결론은 현금, 당자차월은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당자개설 보증금. 우리가 이제 당자거래가 당자어음거래, 당자수표거래를 위해서 당자예금을 입금하고 보증금도 낼 텐데 그 보증금 낸 것도 장기금융상품이다. 왜냐면은 해지하기 전까지 저 보증금 인출이 안 되는데 보통은 해지를 1년 안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사용제한기, 사용제한예금이다. 근데 보증금 넣는데 해지 보통 1년 안에 안 할 거잖아요. 그럼 계속 뭡니까? 이제 사용제한돼 있는 거죠.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인출이 안 돼서 이제 이것도 이제 장기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야 첫 번째 주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빡시게 내지는 않고 이 정도 해서 뭐 반토막 또는 3분의 1 그 정도만 내가지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외국돈도 다 포함이다. 각종 수표 다 현금이다. 배당금 받아가라 현금이다.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도 맞고 당자차월은 뭡니까? 단기 차입금 탈락. 당자개설 보증금. 그래서 걔는 장기 금융상품 탈락. 그 다음에 우표 당연히 탈락이다. 선일자 수표, 수표자 들어간 것 중에서 선일자 수표하고 부도수표 탈락. 만기자 들어가면 무조건 맞다. 그것이 뭐 어음이든 뭐 채권 이자표든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 되고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 우체국이 발행한 이것도 일종의 수표니까 맞다. 환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로가 중요하지. 90일이니까 3개월이잖아.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이니까 걔도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서 맞다. 차용증서는 뭐 돈을 빌려주고 빌려줬을 때 그래서 빌려준 사람은 뭐 다 채권인 거지. 그걸 현금이라 하진 않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금융상품 보시면은 취득일로부터 만기를 보는 거죠. 11, 12, 1, 2, 4개월이죠. 4개월이니까 탈락. 그럼 얘는 현금성 자산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결산을 액수일년 말로부터 봤을 때 만기가 1년 이내 들어있으니까 얘는 단기 금융상품이 되겠죠. 단기 금융상품. 만약에 만기가 뭐 3년이야. 그럼 그때는 액수일년도 말로 봤을 때는 1년 이후니까 장기 금융상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되고. 야, 이런 거는 다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맞추고 나도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근데 남들이 맞추는 건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주제가 은행 계정 조정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말문제거리 아니고 다 계산이죠. 아까 걔도 마찬가지. 이거 이제 계산 쪽이고
이거는 이제 당자예금, 회사의 당자예금과 은행 측 당자예금이 뭔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맞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차이가 그래도 나, 수정을 했는데도 차이가 나, 그럼 이제 종업원이 횡령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뭐냐? 예, 뭐 껍데기 써놓고 하지 뭐. 이거잖아요. 저기 뭐 은행, 뭐 회사.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겁니다. 조정전 잔액. 요즘 당자예금 잔액입니다. 조정전 잔액 또는 수정전. 그 다음에 여기다 쭉 수정상을 집계해서 이제 조정 후 또는 수정 후 얘랑 금액이 같아야 돼. 근데 안 맞으면은 그게 횡령 금액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인데 은행은 150이야.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차이 나는 게 차이 금액 50이 횡령 금액이다. 회사 사람 모르게 해서 횡령할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돈 가지고 해외로 날른 거야. 은행돈 가지고 해외 날랐어. 그러면은 돈이 줄어들겠지. 하지만 회사는 모르고 있으니까 금액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이다. 시험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조정 후 금액이 얼마냐? 이게 이제 가장 흔한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조정 전 금액이 얼마냐? 그 두 번째는 흔한 문제고, 그 세 번째는 중간에 하나 빵꾸 때려놓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하겠지만 뭐 기발행 밀주수표. 지금 여기서 뭐 이런 뜻을 할 건 아니고 기발행 밀주수표에서 이 하나의 뭐 요소를 물어보는 거지. 네 번째가 횡령 금액이다. 예, 그 차이 금액. 예, 싹 다 나온 적이 있고, 그럼 뭐 더 낼 게 없습니다. 이게 낼 수 있는 전부예요. 그래서 이따가 예제 또 풀면서 정리할 텐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당자예금 금액이 안 맞겠지. 이거 맞춰놓는 것이 다 은행 계정 조정비다. 그래서 횡령 금액은 막 했지만은 회사 측에서 은행 측 차감. 그래서 얘가 더 크겠죠. 물론 그냥 계산한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모르게 횡령할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은 이제 문장으로 나오는 거죠. 문장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이런 거까지 아실 필요 없고, 이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출시모음이지. 가장 중요한 거 미리 체크한다면 여기 있는 출시모, 부도수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발행 밀주수표. 그렇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하지. 저 세 가지는 단어 보자마자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 하나씩 여기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 써놨죠. 출시모음이 뭡니까? 이거잖아, 상황은. 지금 상황은 여기입니다. 여기 회사, 거래처, 은행이고, 우린 여기 회사죠. 그래서 출심이 심부름이고요. 바드럼입니다. 바드럼이니까 이제 매출 채권이겠죠. 야, 우리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어음대금, 수표대금, 거기다 집어넣는 게 지금 당자예금. 그러니까 어음 나중에 발행하고 수표 발행하기 위해서 당자예금에 입금한 건데, 이 당자예금 금액이 서로 이제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쭉 지우고. 그래서 출시모음이 야, 우리 당자예금 좀 받아줘. 당자예금 좀 받아줘.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출심이 심부름이야. 은행에 당자예금 받았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어음 대금 좀 받아줘. 어음 대금 좀 받아줘. 바드럼 대금 좀 받아줘. 바드럼 대금 받았어. 그럼 바드럼 대금 받아서 얘는 당자예금 늘려놨다고. 어음 대금, 수표 대금은 당자예금이니까. 그래서 당자 예금을 늘려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통지를 안 한 거지. 통지 안 한 거지. 미통지. 그게 출시모음이사.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은행은 잘 했는데 은행이 회사한테 안 해가지고, 물론 은행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정한 숫자냐. 은행이 진짜 숫자죠. 회사는 모르고 있으니까 회사 측 가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회사 측 가산. 출시모음. 그래서 그것을 회사 미기입 예금 이렇게 되는데, 회사가 기입하지 않았다. 왜? 회사가 안 한 게 아니라 은행이 통지 안 했으니까 회사가 못했다는 거지. 어쨌든 회사가 기입하지 않았다. 또는 회사에 통지를 못했다. 회사 뭐 미통지 입금인데, 근데 뭐 미기입 예금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출시모 저 단어가 거의 나온다. 부도수표는 이거죠. 거래처한테 수표를 받아가지고 뭐 어음대금, 수표대금 다 당자예금이니까 어쨌든 수표 받아서 회사가 당자예금 늘려놨는데 부도난 수표야. 그럼 다 취소시켜야지. 취소. 회사 측 마이너스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상황. 나머지는 이제 뭐 어차피 문장 갖고 하면 되는 건데, 은행 미기입 예금도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아까 이것도 회사가 기입하지 않았다. 그 회사 플러스고 은행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문장으로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영업시간 끝났다 이거지. 우리 지금 X1년 말인데 영업시간 끝나서 내일 처리할게. 입금한 거 알겠는데 니네가 입금 처리된 거 알겠는데 은행이 내일 처리하겠다 했는데 그 내일이 내년이야. X2년 초.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플러스 시킨다 이거죠.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장으로 다 문장으로 판단하면 되고 요 세 개는 추심, 부도, 인추 이 세 가지 단어 갖고 하시라. 세 가지 단어 갖고 할 때마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할 때마다. 그 다음에 기발행 매출수표. 걔는 또 정확하게 하셔야지. 걔는 또 상황이 뭐냐. 수표를 발행했다. 이미 수표를 발행했다 이거지. 기발행 매출수표. 이미 수표를 발행했다. 근데 아직 인출이 안 됐다.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어. 수표 발행했으니까 회사는 대변의 당자예금 이렇게 한 거죠. 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당자예금. 수표를 줬으면 중개 발행이잖아요. 대변의 당자예금인데 잘했어. 근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죠.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은행은 거래처한테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표를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얘가 수표를 받았는데 여기다가 야 지폐로 바꿔줘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급 제시 안 했으니까 은행이 지폐를 바꿔주지 못한 것이죠. 그 은행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럼 은행 너도 까야지. 은행 너도 까야지. 왜냐면은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자금 줄여야 되는데 은행은 안 줄였잖아. 그러니까 은행 측 차감이 되겠죠. 예,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단어 보자마자 더하기 빼기가 돼야 돼. 나머지는 다 문장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제일 잘 나오는 거지. 그 중에서 기발행 매출수표가 제일 잘 나오죠. 나머지는 다 문장 갖고 판단. 야, 그럼 이제 해보자. 어차피 내용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잡소리 안 해서 그렇지. 내용 다 핵심이 다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심지어 말했지만은 기본 강의 때 안 한 것도 또 추가가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예, 정확한 당자예금 뭐 가장 흔한 문제가 되겠죠. 뭐 뒤에는 뭐 바로 또 5장이고 예, 금방금방 나갑니다. 진도가. 잡소리 안 할 거기 때문에 진도가 은근히 또 잘 나가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예, 굉장히 후달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 올해는 잘 맞춰서 강의를 해야죠. 줄을 맞출까? 잠깐만. 줄 맞춰서 합시다. 쭉 해가지고 일단 수정전이 주어지죠. 가끔 질문합니다. 야, 이 숫자가 수정전인지 수정인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아무 말이 없으면 수정전이고 수정 후라면은 수정 후라고 반대로 써놨죠, 그렇죠? 조정 후, 수정 후.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수정전이지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정 후는요, 금액이 같잖아요. 같아야 되는데 두 개가 다르잖아요. 상식적으로 다르니까 여기겠죠. 근데 가끔 질문하는데 또 회사는 어디 있어? 여기. 은혜. 첫 번째 인추, 두 번째 부도, 세 번째 추시. 이야, 제일 중요한 세 개를 연달아 써놨죠. 저 세 개 제일 잘 나오죠. 저 단어 보자마자 바로바로 하라고. 뭐 읽지 마시라고. 기발행 매출수표 어디입니까? 은행 측 차감. 부도 수표, 부도 수표 회사 측 마이너스. 추심 보이면 바로 추심하면 회사 측 플러스. 이 세 개는 자유자재로. 나머지는 예 뭐야 이것도 이게 잘 안 뜨는데 이게 됐죠. 항상 상황은 똑같다고. 됐다. 그 다음에 읽으면서 해야지. 회사가 입금했는데 은행이 입금 안 했다. 은행이 입금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은행 미기입 예금에서 은행 측 플러스. 은행이 기입 안 했으니까. 만약 회사가 기입하지 않았으면 회사 측 플러스고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으니까 은행 측 플러스 은행 미기입 예금. 그 다음에 수수료, 은행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어. 그럼 회사가 반영하면 되겠지. 수수료는 비용이니까 당자금에서 이제 차감이 되겠죠. 비용이니까. 마지막 건 오류죠. 오류는 이제 삽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삽질했으니까 뭔가 회사 측에다가 더하기 빼기 될 텐데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서 발행은 뭡니까? 대변이잖아. 수표를 준 거니까 당자예금을 68,000원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발을죠. 맞는데 삽질해가지고 야 6하고 8을 거꾸로 봤대. 당자예금 86,000원 깠다 이거지. 68,000원만 깠어야 되는데 86,000원 줄였다. 그럼 어떻게? 그 차이 나는 게 지금 18,000원입니까? 18,000원 더합니까 뺍니까? 당연히 더해야지. 회사 측 오류. 왜냐면 68,000원만 줄였어야 되는데 당자예금은 86,000원 줄였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 플러스 18,000원 다 더하시면 걔가 합계가 나오겠죠.
그지? 학계 거기 나온 것처럼 2782000 해서 맨 밑에 2782000이 나온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리어. 다음 주제로 갑니다. 어차피 기출 풀어봐야 제가 한 거에서 벗어난 거 없고 다 여기서 다 나온다. 이제 수치 채권 여기서는 이거 공부하는 거죠. 3절하고 4절. 1, 2절은 시험과 관련 없고 또 3절하고 4절 공부하는 거죠. 뭐 제 기본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정리하기 때문에 이미 기본 강의 때부터 바로 이제 실전용인데 어쨌든 3절, 4절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싹 다 정리하겠다. 바로 잡소리 없이 바로 대손이잖아. 1, 2절에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잡소리는 없다. 바로 우리 3, 4절에 있는 대손하고 할인 쪽. 그래서 제가 대손 쪽은 어떻게 했냐면은 기본 강의 때 뭐 제 강의 특징이 다 그렇지만은 일단 분계 보여드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전요. 뭐 T계장 그래서 이상하게 또 야매로 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계를 또 했었지만은 야매가 있다. 근데 뭐 또 요약 강의 때 다 저를 본 건 아니라서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일단 분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 원리 때부터 쭉 해왔던 거니까 바로 요거 갖고 설명하고 그리고 예제 풀면서 분계하고 예제 풀면서 T계장 그래서 이제 또 야매로 설명드립니다. 수정전은 결산 수정전이죠. 결산 수정분계 전. 결산 수정분계 전에 대손 충당금이 100이다. 대손 충당금은 채권 차감이죠. 채권 차감. 매출 채권 차감이다. 그래. 뜻이 뭐였습니까? 충당금이 추정치고 대손이 채권 떼어먹히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 이야, 원래 요약 강의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채권 떼어먹힐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대손 충당금이죠. 채권 떼어먹힐 거 예상되는 금액이 100인데 기대 신용 손실. 결산 시에 기대 신용 손실. 야, 얘는 또 뭔데? 신용이 돈을 빌려준 거고요. 손실이 손해보는 거야. 야, 그러면 신용 손실이 뭐겠습니까? 신용 손실 합치면 뭐요? 대손입니다. 다시. 아니, 신용이 돈을 빌려준 거 신용이랍니다. 뭐 신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손실이 손해보는 거야. 돈 빌려준데 손해보는 거니까 그게 대손이라고. 대손이 돈 빌려준 거 채권 손해보는 거죠. 그럼 기대는 뭐예요? 기대가, 예상치 합치면은 채권 떼먹힐 거로 예상되는 금액. 그게 사실상 뭡니까? 대손 충당금이죠. 뭐. 기대 신용 손실이 대손 예상치. 그 대손 충당금이죠. 그 결산 시 대손 충당금 120이야. 그럼 20만큼 더 설정.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요. 뭐 분계는 또 분계일 뿐이고 이따가 우리 또 요령으로 T계장 그려서 이상하게 풀 거니까. 그래서 대손 충당금 관점에서 쭉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그 정도는 기억날 거야. 대손 충당금을 계속 맞춰놓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결산 수정분계 전에 대손 충당금이 100인데 결산 시에 역시 결산 시에 이게 사실 대손 충당금인데 그게 뭐 80이야. 그때는 취소하는 거지. 취소하면서 대손 충당금 환입. 얘는 판관비. 우리 영업비용은 다 판관비잖아요. 우린 유통업 베이스의 회계를 공부한다. 상기업 베이스의 회계를 공부한다. 100원에 사서 150원을 파는 형태. 유통업 쪽에서는 영업비용 다 판관비죠. 얘는 마이너스 판관비. 그래서 옛날에는 환입자만 들어가면 다 수익이다 했는데 이제 다 개정이 된 거죠. 물론 좀 오래됐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판관비다. 이제는 환입자가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이제 마이너스 판관비. 야, 대손상각비가 판관비자, 마이너스 판관비다. 왜냐면 이런 것이 말문제로 나온 적은 있었기 때문에. 대손 충당 환입이 뭐 수익이다 틀린 문장 말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취소시킬 때 대손 충당 취소시킬 때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대손 발생처럼 대손 확정시 같은 거죠. 확정시 이게 뭐 이거잖아. 뭐 채무자가 죽었다. 채무자 뭐 사망, 뭐 파산 뭐 등. 그래서 채무자가 죽었어 또는 파산했어. 그래서 나는 채권을 이제 포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매출 채권 날리고 대손 충당금 날리고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현재 100인데 대손 발생액이 30이면은 그냥 채권 30 날리고 대손 충당금 30을 날리는 거잖아. 이거 회계 원리 때부터 쭉 했던 거니까 그래 다 외워서 해야죠.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인데 대손 발생액이 150이야. 그럼 그들은 채권 150 날리면서 대손 충당금 대변 쪽에 있는 거 날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비용 처리. 대변 쪽에 있는 대손 충 날리고 부족한 건 비용 처리. 삼각채권 회수지가 뭡니까? 채권을 삼각했다는 게
채권을 줄였다는 건데 그게 이제 대손 처리했을 때 얘기죠. 대손 처리했을 때 채권 깠으니까 아무튼 대손 처리했는데 돈 받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죽었다 해서 이렇게 대손 처리했어. 근데 걔가 살아나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 받았으니까 현금하고 대손 충당금이죠. 지금 요약 강의인데 왜 저렇게 분개하냐 이걸 따질 데가 어딨어. 그냥 다 외우는 거지. 야 우리 1, 2회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옛날 그렇게 했었어. 그래서 이거 뭐 따져들기 시작하면은 뭐 골치 아픈 거죠. 하여튼 결국 이 컨셉 자체가 이분계를 이제 취소하는 그런 컨셉이니까. 왜냐면 최종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채권만 남기려고 이 분계를 이제 취소시키는 그런 컨셉이었죠. 아무튼 예 이런 것이 분계인데, 근데 분계는 분계일 뿐 우리는 이제 정작 또 시험은 분계 안에서 볼 거라는 것이죠. 그래도 뭐 기본이기 때문에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또 고집 부려서 또 T계정 안 그리고 하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 야, 네 T계정 어색해.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고지식하게 분계해서 볼 거야. 그런 사람은 또 분계하셔야 되니까 알긴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T계정 그래서 하면은 훨씬 빠를 거다. 그럼 제가 이거를 분계는 눈으로 볼 거고 책을, 그다음에 요령껏 해서 이제 T계정 그래서 야매라면 얀매인데 하여튼 훨씬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우리 뭐 요약 강의는 제가 시계를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 뭐 엄청 많이 나가진 않고 6장 정도 이제 끝을 내는 게 목표예요. 3시간 동안. 지금 페이스라면 가능하죠. 일단 분계를 보자. 기초에 전기 말이니까 단기초겠죠. 단기초에 자료가 쭉 줘졌고, 그리고 바로 눈으로 봅시다. 분계는 어차피 시험장 가서 분계 안 하도록 제가 다 도와드렸으니까 박스 보시면 5월 달에 대선이 확정됐다. 그 대선이 발생한 거고, 그럼 다 분계 외워서 하는 거지 뭐. 그래 대변에 매출자가 60만 원 날라가고, 그리고 이제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대선 충당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분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선 충당금을 계속 쫓아가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그 대선 충당금이 박스 위에 50만 원의 대변이 있었죠. 근데 지금 60만 원 대선 확정돼서 야 그럼 대선 충당금 다 날리고 부족한 건 대선 상각비 10만 원.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하면 대선 충당금 잔액은 빵. 그 다음에 또 8월 달에 대선 처리한 40만 원 돈 받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상각채권 회수시죠. 다 외워서 해야지. 뭐 자발의 현금 40만 원, 대변인 대선 총액 40만 원인데 이걸 뭐 시험장 가서 뭐 자기가 분기를 도출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50점이 안 나오는 거야. 바로바로 손이 풀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당연히. 그럼 대선 총장은 40만 원 늘었으니까 현재까지 대선 총장은 40만 원. 그 다음 분기. 야 채권 800 중에서 30만 원 대선 확정됐다. 그게 뭡니까? 대선이 확정된 거지. 지금 대선 총장은 제 손가락 보면 40만 원 있는데 30만 원 대선 확정됐으니까 그 중에 30만 원 다 날리면 되겠죠. 그럼 현재까지 대선 충당금 10만 원 그러고 있는데 채권의 마지막 5%가 대선 추정됐다. 그럼 지금 채권은 원래는 양가로 3번에 8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방금 1초 전에 양가로 3번에서 30만 원이 채권 날라갔거든요. 그럼 거기 풀이에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800만 원 빼기 30만 원 곱하기 5%에서 그러니까 770만 원 곱하기 5%에서 38만 5천 원이 결산 시에 못 받을 예상되는 금액인데, 방금 직전까지 대선 충당금이 10만 원 있었거든요. 그 10만 원과 38만 5천 원의 차이인 28만 5천 원은 다 설정. 그렇게 분개한다. 하지만 이렇게 할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그 분개해서 답을 한다면은 어차피 시험은 물음 2번 내는 거지. 대선 상각비가 얼마냐? 그럼 얼마입니까? 28만 5천 원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5월 달에도 10만 원 있기 때문에 38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가끔 질문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꽤 많이 질문해. 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얼마냐? 2년도 말에 대선 상각비가 얼마냐?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그런 시험은 없다. IS는 그죠? 손익계산서는 기간 개념이기 때문에 1년 전체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시점 개념이 아니니까 BS는 시점 개념이기 때문에 야 2년 말 또는 기초 이렇게 딱딱 잔액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IS는 1년 전체 2년 전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 38만 5천 원이요. 10만 원 더하기 28만 5천 원에서.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물음 이번에 나온 것처럼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한다면 그때는 뭐 38만 5천 원 감소가 되겠죠. 이게 뭐뭐에 미친 영향은 더하기 빼기 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이니까 이익은 마이너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걸 이제 물음 3번도 한번 볼까요? 다 똑같은데 만약에 매출 채권은 1%야. 그럼 마지막 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까 양가로 3번 쪽에서 처음 그 30만 원 대선 확정된 거까지 하면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대선 충당금이 10만 원이 잔액이었는데, 근데 지금 마지막에 채권은 1%야.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면은 이제 800만 원 빼기 30만 원에서 770만 원 1%하면 7만 7천 원. 10만 원의 대선 충당금인데 12월 말에는 최종적으로 7만 7천 원 돼야 돼. 그 2만 3천 원 빠꾸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쓰는 거는 대선 충당 환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대선 문제가 당연히 뭐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맨날 환입이 안 나와. 환입이 안 나오고 맨날 대선 쪽 나와 추가 설정하는 거. 뭐 나오려면 낼 수 있는데 환입 나오는 기출은 제가 거의 사실상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희소한 케이스다. 어쨌든 뭐 내용대로 다 배운 것이고, 야 그래 그렇게 풀 사람은 그렇게 푸는데 제가 말했죠. 이제 우리는 요령으로 X년도 대선 충당금이다. 어차피 물음 3번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다 배웠어요. 환입시키는 거. 그럼 이제 물음 1, 2번 케이스로 한번 해보죠. 뭐 기초. 대선 충당금이 어쨌든 대변에 있으니까 여기 있었고, 감소가 있지. 증가. 기말.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하면 뭡니까? 야매지 야매. 그러니까 FM은 아니야. 왜냐면 보시면 알죠. 기본 강의 때도 다 설명한 겁니다. 대선 충당금만 쭉 쫓아가면 답이 나온다는 건데 대선 충당금이 50만 원. 그 어떤 문제도 다 풀려요. 야매지만은 다 풀린다는 거지. 감소는 이제 대선 발생을 의미한다. 왜냐면 대선 발생할 때 보세요. 대선 발생할 때 대변에 매출차가 날렸고 차번에 대선 충당금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대선 발생을 의미하고, 증가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채권 회수시. 삼각채권 회수시. 얘 분계가 그거잖아. 차번에 현금, 대변에 대선 충당금. 그러네. 차번에 현금, 대변에 대선 충당금이니까 오케이. 납득이 됐어. 두 번째는 이제 결산시지. 결산시. 결산시 어떻게? 차번에 대선 상각비, 대변에 대선 충당금. 대선 충당금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예를 낸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대선 상각비라고. 이게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면서 그게 사실상 대손 상각비다. 여기가 시험 문제라고 캐스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빠르다.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볼 수 있다. 한번 보시죠. 대선 확정된 게 여기도 확정이고 여기도 확정이네. 우리는 대선 충당금만 쫓아가면 된다. 여기 60만 원 대선 확정됐고요. 5월 달에. 그 다음에 12월 말에도 30만 원 대선 확정됐네. 그럼 여기 감소는 이제 90만 원 됐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삼각채권 회수시가 있네. 8월 달에 40만 원. 삼각채권 회수시 여기 40만 원. 결산시 대손 상각비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X값이고, 맨날 시험은 대손 상각비만 물어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대손 충당금. 얘는 뭐 계산해야지. 그래서 이제 요거 매출채권 1,000만 원 주어진 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매출채권 1,000만 원 딱 주어졌잖아요. 그걸 무시해야 된다고.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에서 뭐 이렇게 쭉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럼 800만 원이 안 나와. 야 그럼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새로 주어진 거지 새로. 왜냐면 중간에 다 이것저것 다 생략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외상 매출이 있었다, 뭐 매출 외상 매출을 회수했다 등등등 대손과 무관한 그런 사건 사고가 다 있는 거잖아. 이제 그거 다 생략해서 새로 주어지니까 기초에 있는 거 싹 무시하고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럼 기말에 대선 충당금이잖아요. 어떻게? 야 800만 원 곱하기 5%인 거지. 근데 방금 1초 전에 대선이 확정됐으니까 여기서 대선 그 매출채권이 30만 원 날라갔잖아. 대변의 매출채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눈으로 봤지만은 그 770만 원 곱하기 5%. 이제 38만 5천 원인가? 38만 5천 원. 얼마나 벌합니까? 일단 더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 계산기 두들겨야 돼. 괜히 또 섣불리 암산했다가 또 다 틀려. 1 이렇게 해서 여기도 1 285 009. 그럼 이제 X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거기서 그거 빼면은 38만 5천 원. 그게 대손 상각비를 말한다. 대손 상각비. 그러니까 여기까지 대손 상각비야. 사실상 대손 상각비. 물론 실제로는 분계에서 이건 FM이 아닌 거 야매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따지고 들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야 요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대선 총당 50만 원인데 사실 분계상으로 대선 총당금 차변에 50만 원인데 왜 60이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 이거 야매라고 했잖아요. 야매. 근데 그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기출이 다 이렇게 대차 평균에 올려있다서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못하겠지만 그런 자세로 회계를 공부하면 안 돼. 회계는 야매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제 수업은 다 들어본 사람 알겠지만은 각 타픽마다 다 야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푸시면은 요게 결국은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다 이거예요. 단기손이 미친 영향. 그렇게 이제 푸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저는 어차피 뭐 기본 강의 때부터 다 실전으로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야, 그럼 대손상합비가 네가 시험에 나온다 했는데 근데 10번 중에 한 번은 대손 충당금을 내. 10번 중에 한 번. 근데 그게는 굉장히 썰렁하죠. 그럼 걔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야, X 2년 말에 대손 충당을 뭐냐? 얼마입니까? 얘가 그럼 또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은 얘가 시험 문제고 여기가 별이 10개면은 여기 이제 별이 하나가 되는 거지. 여기 이제 별이 한 10개쯤 되면은 얘는 별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T 계정에서 기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완전 쉬운 거지. 예? 완전 쉬운 거. 분기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마지막 두 줄만 갖고도 대선 충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잘 안 낸다. 잘 안 낸다. 그래서 그거는 요거 한 줄로 해서 끝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분계는 또 분계고 이렇게 또 T 계정 그래서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음 할인입니다. 예제 직전에서 끊어야 되겠다. 일단 예제 직전에 글씨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요약 강의 때는 일단 말을 제가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여기 하고 있을 때 저쪽에 있고 4장 할 때 5장이 마음속에 있고 5장 할 때 6장이 있고 해서 좀 숨이 가빠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요약 강의는 다 그렇지. 매출자건을 포함한 제거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금융자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중에 저쪽 뭐 14장 가면 보겠지만 14장 가면 배우겠지만은 결국 이 세 가지거든요. 현금하고 주식하고 뭐 각종 채권입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부채라는 것은 이제 13장 가면 있죠. 우리 책에 금융부채 13장 가면 있는데 걔는 이제 결국 각종 채무입니다. 채무, 가풀도 그게 다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 매출 채권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겠지. 각종 채권 중에서 여기서 이제 매출 채권을 뭐 장부에서 제거할 거냐 말 거냐. 뭐 그거 이론적인 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한번 보자. 매출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양도했을 때, 매출 채권 양도했을 때 금융자산 제거 요건은 충족하는 거래하고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해서 처리한다라는 이제 이론적인 말문제 거리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거 페이지는 이제 지워버리시고 이거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페이지인데 지워버리시고 물론 책에 그렇게 안 나왔죠. 잘 돼 있죠. 책은 마음속에서 지우시라고. 마음속에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라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됐다. 소유에 따라 위험과 보상이 이제 우리 기준서에서 종종 나오는데 결국 이거 실질적인 소유권이야.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왜냐면 내 거면은 위험도 나한테 있고 내 거면 보상도 나한테 있겠지.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대부분 이전됐으면 그때는 제거해라 이거지. 제거해라. 매출채권 같은 금융자산 제거하고 대체 안 맞는 거는 매출채권 처분 손이익. 그래서 뭐 분계 뒤에도 나오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뭐 금융자산을 양도했으니까 돈을 받는 거고. 그리고 금융자산의 대표적인 이제 매출채권을 뭐 제거해라 이거지. 제거하고 대체 안 맞는 거는 뭐 사실상 뭐 매출, 뭐 채권, 뭐 처분 손실 뭐 이런 식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이거잖아. 상황 자체는 뭐 자본에 매출 채권이 있었고 때문에 매출에서 우리가 물건 외상으로 팔았을 때 지금 요 놈이 있는데 얘를 지금 제거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대부분 이전이 안 됐으면 그때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차입한 차익 거래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매각 거래를 보는 게 매각 거래로 실제로 이제 매각한 거를 보겠다. 이거는 돈이 들어왔는데 뭐 숫자 아무거나 넣어봅시다. 뭐 숫자. 자, 뭐 아무거나 넣읍시다. 이렇게 현금 90지 들어왔는데 이거 매출 채권 담보로 차입한 거니까 이것은 제거하지 말라. 그럼 여기는 뭐 단기 차익금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자 비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차익금 해서 매출 채권 담보로 차입했다. 아까 처분한 개념으로서 처분 손실인데 본업 매자금은 뭐 이자 비용 이름만 다른 거 계정 과목만.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제 차입한 차익 거래를 보겠다. 기침한 사이에 막대기가 떨어졌네. 예, 됐죠. 그래서 걔는 이자 비용을 한다. 은근히 안 나와요. 은근히 잘 안 나와 시험에. 그렇다고 강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이미 다 했잖아요. 매각거래, 뭐 차익거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매출 채권 양도 중에서 어음 할인 쪽을 우리는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어음 할인은 받으러미 할인하는 것이죠. 받으러면 이제 만기가 있을 텐데 만기 되면 돈을 이만큼 받을 텐데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만기 전에 받으럼을 양도하고 은행 같은 데 양도하고 돈을 미리 땡겨서 받는 거지. 당연히 실질에 따라서 아까처럼 매각거래하고 차익거래를 보겠다. 그래서 이제 계산 전에 글씨까지만 보겠다 했는데 역시 뭐 아까 배운 거랑 똑같죠. 뭐 만약에 재고요건 충족한다. 그럼 그게 매각거래지. 장부에서 제거하는 거니까. 재고요건 충족 못했다는 거는 이제 차익거래를 보겠다. 아까 다 분개 봤잖아요. 그래서 돈 받은 거는 저 단기 차익금 여기로 뭐 처분 손실에서 다 아까 다 본 거예요. 똑같은 거. 다만 이제 이자보험이라면은 뭐 어차피 예제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 이자보험이면 이자 수익 하나가 있고 무이자보험이라면 여기가 없고 뭐 그 차이고 어차피 아까 봤던 그 흐름 똑같다. 차익거래라면 역시 얘랑 얘랑 아까 다 봤던 거죠. 이자보험이라면 얘가 있을 뿐이고 다 어차피 예제를 통해서 다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 무이자보험이라면 얘가 없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제를 봐야 이제 알 것이지 이걸 뭐 바보같이 외우고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푸는 거고 정리를 해놨을 뿐이다. 이 예제가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질문이 몇 개입니까? 8개. 그쵸? 예, 4개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는 쉬었다가 또 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